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본 영상은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고 캔신 지표에 대한 사용법 그리고 적용법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이 영상 밑에 댓글로 꼭 트레이딩뷰 유저네임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샘플을 보여드리면 댓글에 캔들의 신전 그 다음 트레이딩뷰 유저네임을 적으셔야겠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난 이후에 제가 하트를 누르면 승인이 완료가 된 것이고 하트를 누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못 알려주신 겁니다. 잘못 알려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트레이딩뷰 유저네임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이디가 아니라 유저네임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승인이 완료가 되면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트레이딩뷰 PC 버전으로 지표를 누르고 초대 전용 탭을 가신 이후에 캔들 마스터 플랜이라는 이름이 뜰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면 이 지표 목록에서 이렇게 캔들 마스터 플랜이란 표시가 나오겠죠. 만약에 신청이 정상적으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뜨시는 분들은 트레이딩뷰 어플을 껐다가 키시는 것을 몇 번을 반복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실 겁니다.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서 트레이딩뷰 무료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못 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료 버전 사용하셔도 쓰실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무료로 쓰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지표의 수가 한 가지인가 두 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지표가 안 켜진다면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적용이 돼 있는데 밑에 거래량이 있죠. 이것도 휴지통에 넣어서 지우고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우고 해야 적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무료 버전이신 분들은 적용이 안 되신다면 다른 지표들이 같이 켜져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표를 처음 적용하시면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복잡하실 겁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은 여기 설정을 들어가셔서 맨 왼쪽에 인풋을 보시면 밑에 이 RSI 설정부터 가장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가 기본 설정이 25, 75로 돼 있을 텐데 이거를 30 그리고 70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원하는 기능만 켜서 쓰실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은 다 지울 수가 있어요. 일단 다 지워보겠습니다. 이평선 지우고 이렇게 네 가지를 일단 다 지운 이후에 모습에서 이렇게 다 체크를 해제하면 일단 대부분 다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상자까지 이렇게 지우면 매달만 있는 상태죠. 이 매달 지표는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일단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알트코인에 전부 다 잘 먹히는 편이에요.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이 있고 금메달이 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메달 떴을 때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변곡점이 되죠. 메달은 캔들 아래에서 뜨면 상승 신호고 캔들 위에서 이렇게 뜨면 하락 신호입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이렇게 아래 떴을 때 상승, 상승, 그리고 상승, 상승, 상승 다 잘 나왔죠. 이 한 군데에서는 약상승에 그쳤죠. 그리고 하락할 때는 이렇게 메달이 뜨고 하락, 여기도 메달 뜨고 하락, 하락, 하락 이런 식으로 잘 맞는 편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강할 때는 실패할 때가 자주 있어요. 하지만 추세가 강할 때는 잘 안 먹힙니다. 여기도 강한 임펄스 파동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실패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따라서 힘이 없는 횡보장 같은 곳에서 조금 더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시간 프레임에서 다 적용이 가능하고 저는 주로 15분 봉과 4시간에서 자주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메달이 떴을 때 알람이 오게 하는 기능은 저희 명예의 신전 텔레그램 방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비트 이더 솔라나에 대해서 5분봉, 15분봉, 1시간, 4시간 메달이 뜰 때마다 이렇게 알림이 오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더블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달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죠. 여기 오더블럭을 켜놓고 시그널도 켜놓고 그리고 모습에 들어가서 상자까지 체크를 하면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디맨드 서플라이가 아니라 연두색 박스죠. 그리고 약간 연한 빨간색 박스가 오더블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더블럭은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렇게 한 번도 안 닿은 오더블럭 이런 곳에서는 한 번 닿았을 때 아주 높은 확률로 반등을 하는 편이죠. 하지만 이 오더블럭은 여러 번 닿으면 닿을수록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닿게 되면 깨지게 됩니다. 특히 메달이 뜬 자리에서 이런 오더블럭이 같이 있다면 훨씬 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오더블럭은 매매할 때 특히 초보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주목해야 될 지표이고 항상 켜놓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설정에 들어가면 맨 아래 이거 두 개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빨간색 오더블럭에 닿으면 빨간색 하트가 뜨고 초록색 오더블럭에 닿으면 초록색 하트가 뜨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신없어서 다 꺼놓는 편이에요. 여기 이렇게 하트가 남아있는 거는
이미 이 자리에 오더 블럭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다 깨져서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지난 오더 블럭 같은 경우가 아예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요런 곳도 오더 블럭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더 블럭에 대한 설명이었고, 세 번째로 이제 이동평균선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체크를 하면 바로 나오진 않고 모습 들어가서 이 MA1, MA2도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표시가 되는데 빨간색이 5일선이고 주황색이 21선입니다. 물론 이동평균선도 여기 설정 그리고 인풋 밑에 내려가서 선의 길이를 본인이 원하는 걸로 정하실 수가 있겠죠. 이거를 뭐 7일선으로 바꿀 수도 있고 편한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평에서 설정할 수 있는 이 표식은 해와 구름이에요. 둘 다 표시를 해놓고 해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해두시면 이렇게 5일선이 21선을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줄 때 해가 뜨고 조금 내려가서 이렇게 5일선이 21선을 아래로 뚫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구름이 뜹니다. 4시간봉으로 봐도 5일선이 주황색을 골든 크로스로 뚫으면 해가 뜨죠. 그리고 여기는 5일선이 데드 크로스를 만들면서 구름이 떴고, 이렇게 표식은 원하시면 설정을 해두시면 되고 원치 않으시면 이렇게 둘 다 없앨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평을 평소에는 꺼두는 스타일이라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평선 기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기능은 기본적으로 설정에 들어가서 모습으로 들어가서 상자를 켜시면 이런 라인들이 나옵니다. 이 라인들은 뭐냐면, 자, 제가 항상 캔들은 좋은 위치에서 나왔을 때 의미가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좋은 위치가 어딘지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다람쥐 캔들이나 뭐 저녁별 캔들, 샛별형 캔들이 나왔을 때 어떤 위치에서 나와야 되는가,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도록 표시된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디맨드 라인은 내려왔을 때 뚫고 나서 이 위치에서 상승 캔들이 나온다면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고, 여기 구간은 올라갔을 때 하락 캔들이 나온다면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구간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캔들 매매를 할 때 위치를 잡기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위치에 있는 캔들을 보고 타이밍을 잡으시면 아주 좋은 지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런 C 이런 건 뭐냐? 여기는 지나간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C 같은 경우 여기 빨간색의 C가 있고 초록색의 C가 있죠. 여기에 이제 디맨드 라인이 있었던 거죠. 여기가 이제 뚫리면서 캔슬됐다는 의미에서 이제 C로 바뀐 거고, 여기도 이제 위에 서플라이 존이 있었겠죠. 여기를 뚫으면서 이제 여기에 있는 선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서플라이 라인이 사라지면서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지나간 C라는 글자 이런 것들이 좀 보기 싫으시면 여기 설정 들어가서 맨 밑에 내려보면 C 라벨 여기를 검은색으로 바꾸고 불투명도를 최대로 이렇게 올리면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이렇게 오더 블럭이랑 서플라이 존이 같이 겹쳐 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런 구간이 굉장히 좀 뚫기 어려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겹쳐 있다면 여기 맞고 떨어질 확률이 좀 크겠죠. 오더 블럭은 빨간색은 매도 압력이 큰 구간이고 초록색은 매수 압력이 큰 구간이에요. 이거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 디맨드와 서플라이 구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삼각형 표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일단 다 켜놓고 이 평은 지우겠습니다. 이 삼각형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남아 있죠. 여기가 지나간 차트에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빨간색 역삼각형은 아까 말씀드린 이 디맨드 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디맨드 라인이 있었던 거죠. 여기를 돌파해서 마감을 하면 이렇게 빨간색 역삼각형이 뜹니다. 이게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추세 매매를 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터질 때 중요한 라인을 뚫었다는 얘기는 추세가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점에서 이렇게 한번 여기가 서플라이 구간이었던 것 같죠? 여기를 뚫으면서 이렇게 뚫어버리면 반등을 해도 또 뚫고, 그렇죠? 또 뚫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뚫었을 때 뭐 숏을 잡거나 아니면 뚫고 나서 반등이 올 때 숏을 잡으면 추세 매매가 될 수가 있겠죠. 초록색 삼각형은 반대입니다. 여기 빨간색 이력이 남아 있는 걸 보니까 여기에 서플라이 구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구간을 강한 거래량 실린 양봉으로 뚫으니까 더 가죠. 그래서 추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지표를 좀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저점에서 이렇게 중요 라인을 뚫으면서 삼각형이 뜬다면 추세의 지속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설정에 들어가서 모습 그리고 맨 위에 두 개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여기 이렇게 캔들 밑에 작게 L 그리고 위에 S라고 표시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장악형 캔들이 나왔을 때 L이 뜨고 여기도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S로 뜨는 편입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이것만 보고 포지션 진입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뭔가 중요한 위치에서 이렇게 장악형이 나왔다는 얘기는 보통 상승 캔들이나 하락 캔들에서 장악형으로 시작하는 캔들이 많죠. 상승 장악이 나오고 상승 다람쥐로 연결되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캔들 매매를 할 때 조금 더 빠르게 장악형을 파악할 수 있게 이 표시가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밑에 작게 표시되고 위에도 작게 표시되기 때문에 차트가 지저분해지는 일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드렸고 지표는 캔들의 신전과 명예의 신전에 오셨을 때는 계속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떠나시게 될 때는 지표가 전부 다 회수가 됩니다. 지금 쭉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쓰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매달과 그리고 오더블럭 그리고 디맨드 서플라이 라인을 가장 잘 쓰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쓰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상황에 맞게 지표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달 같은 경우에도 한번 테스트를 직접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손절 라인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리고 매달이 뜨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파동 더 올리고 하락했죠. 이런 경우가 많아요. 떴을 때 바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올리고 하락하는 거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손절 라인을 잡는다면 현물에서 단타를 할 때도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잘 사용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